어느 날 다리가 갑자기 저리시거나 엉덩이에 뻐근한 느낌이 드신다면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협착증은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 환자에서 많이 생깁니다. 저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 조심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20년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도 꾸준히 하고 있는 협착증 치료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운동만 하셔도 체감상 팔로 느꼈던 통증이 2에서 3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해리슨 김현성 원장입니다. 원장님, 빨리 협착증에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협착증 좋은 운동들이 정말 많죠. 근데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고 그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본인 상태나 그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든 협착증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엎드려서 다리 뒤로 올리기 운동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척추의 문제는 결국에는 척추 관절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척추 관절은 그 뒤가 근육들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들은 쭉 잡아줘야지 이 관절이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렇게 다시 복귀시킬 수 있으니까 이 근육들을 꾸준히 자극시켜주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이게 좋아질 거잖아요. 그게 엎드려서 뒤로 다리 드는 운동이고, 이 다리 들면서 이것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부가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너무 다리가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되나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패시브하게 남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실은 협착증과 디스크 운동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가 그거죠. 이제 그 디스크는 급성기 통증이고 갑자기 심해진 통증이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만성기 질환이잖아요.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경 눌리는 것보다는 근육을 키워주고 그 주변 구조물들을 안정시켜주는 운동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르다고 봐야죠. 디스크나 협착증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척추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둘 다 공통이 되는 운동들을 하셔야 맞겠죠. 그런 운동들 중에 걷기 운동, 수영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엎드려서 하는 운동들이, 자가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둘 다 공통이 되는 운동. 그러면 디스크랑 협착증이 같이 온 경우에는 어떤 걸 좀 더 우선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증상에 따라 달라요. 신경이 많이 눌려 있으면 디스크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협착증 증상들, 뭐 신경이성 파형이나 걷다가 힘들거나 그런 증상들이 주증상이면 협착증을 포커스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협착증이 심각하다. 운동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너무 무리하게 하는 운동들, 허리를 많이 써야 되는 운동들, 적극적인 운동들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러지 않은 운동들은 상관이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20년 동안 이제 척추에 대해서 연구하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천천히 걷기. 두 번째, 평지를 걷기. 세 번째, 허리를 곧게 펴고 걷기. 네 번째, 편한 신발을 신고 걷기. 잘 보시면 우리가 걷기 운동을 빨리 해야 된다, 아니면은 경사진대를 걸어도 된다고 하는데, 척추의 문제는 척추가 분절이 약해져 생긴 문제고, 결국 이 축이 깨진 것을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젓가락 구부렸을 때 한 번 약해진 부위가 계속 구부리면 똑같은 부위가 약해진 것처럼, 이 한 번 약해진 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빨리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무리를 주지 않고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천천히 걷기이기 때문에. 근데 빠르게 걷기는 다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딱 틀어질 수도 있겠죠. 경사진대도 마찬가지. 좀만 경사진대를 가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돼요, 자연적으로. 아니면 내려올 때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평지를 걷는 거, 천천히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편한 신발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걷는 게 불편해지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근육들을 더 키워주고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신발을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허리 반드시 하고 걸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끼손가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여기를 잡고 보호를 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시간은 제일 좋은 이제 적절한 시간.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생겼고 협착증이 생겼고 그게 오랫동안 치료받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나는 일단 여기에 당장에 큰 문제는 없는데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1시간이 좋아요. 횟수는 아침, 점심, 저녁 다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픈 환자들이 1시간 하면 그 환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너무 무리가 되니까. 아주 급성기 때는 10분, 급성기에는 20분, 그리고 좀 더 진행되면 30분 정도까지 운동 괜찮아요. 평지를 걷기나 뭐 수영이나 그런 걸 하셔도 괜찮은데, 어제 막 디스크가 생겨서 꼼짝도 못한 환자가 오늘 1시간을 걷는다. 그건 독약이에요, 독약. 그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 걷기 운동 하라고 하니까 집에서 그 트레이드밀 가지고 걷기 운동을 하잖아요. 그거 효과 없어요. 왜? 척추의 운동은 패시브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액티브한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그 근육들을 만들어줘야 돼. 근육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 트레이드밀을 해요. 트레이드밀 걷기 운동은 트레이드밀이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트레이드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기 운동을 해서 내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지, 트레이드밀이 내 근육을 키워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 효과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실제 내가 액티브하게 하는 운동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환자들 분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트레이드밀을 하는 자하고 6개월 동안 걷기 운동을 하면 결과가 달라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그런 분들이 효과가 좋아요. 거기에는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또 밖에 나가신 분들은 내가 진짜 실제 의지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나갔기 때문에. 나는 환자분들이 걷기 운동 하세요 하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있다가 와서 물어봐요. 집 안에서 걷기 운동 해도 되는지, 아니면 헬스장 가서 하는 거 하는지 하면 절대 못하게 해요. 설사 집 앞에 그 운동장 조그만 거 있더라도 그냥 거기서 하시라고. 그게 더 효과가 좋은 거라고. 오늘은 협착증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척추의 안정성을 충분히 획득한 다음에 그 이후로 척추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증상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급성기 통증이 온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만성 통증이 악화된 경우에도 물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동반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만 이 영상을 봐주세요. 척추 환자 13,000명을 치료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이면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해볼 척추의 운동은 총 3가지인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운동은 허리 쿠션 운동입니다. 허리 쿠션 운동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가 꼬리뼈잖아요. 여기가 머리 쪽이고, 그럼 여기 밑에다가 쿠션 놓고 반드시 누워 있으면 돼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거 하고 나서 훨씬 더 아픈 분들도 많고 아니면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해야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앞관절이 있는데 이 뒤에 후관절, 뒷관절이 있어요. 척추의 문제는 되게 이게 이렇게 빠지면서 이게 틀어져서 잘 안 들어가거나 이게 맺히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디스크도 생기고 협착증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게 쿠션인 거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다시 들어갈 때 엄청 아파요. 그리고 낮게 하면 안 들어가죠. 여기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하고 이 엉덩이 뼈하고 등이 땅에 닿고 쿠션을 최대한 높게 하라. 그래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특히 급성기 디스크 환자들은 이게 10분 정도 하면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는 시간이고, 이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확 가라앉아요. 근데 이게 빠져 있잖아요. 여기가 인대가 있는데 인대도 같이 늘어나요. 그러면 자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들어가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빠지겠잖아요. 그게 다시 계속 맞추고 그게 굳을 때까지. 이 쿠션하고 나서 통증이 없어졌으니까 지금부터 활동하면 다시 생겨요. 그래서 통증이 없더라도 최소한 뭐 한 달, 2달 꾸준히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오랫동안 아팠던 환자분들은 그냥 1년 쭉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걸로 교정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운동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몇 분씩 해야 1년 해야 돼요? 한 번 할 때는 30분. 그 뭐 30분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빠진 관절이 들어가는 시간이 10에서 15분이고 그게 안정화되는 게 30분이에요. 그래서 30분을 꼭 해야 되는 거고, 아파도 꼭 30분, 최소한 20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급성기 환자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디스크가 심하지 않은데 엄청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오면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집에 가서 100번 하세요. 그럼 100번 못 하죠, 당연히. 근데 2번, 3번만 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 근데 하여튼 수시로 많이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권유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한번 꼭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잘 때는 이게 다시 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많이 아프죠. 왜 아침에 일어날 때 아픈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하고 자라고 그래요. 그 척추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고 자면 훨씬 편하게 잘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요추 전만 운동인데요. 허리 C자 커브를 만드는 거. 자기 자세가 잘 보시면 허리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걸 본인이 모르고 안 좋은 자세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거울을 보고 허리가 C자형이 됐는지,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살짝 힘을 주고 뒤로 빼서 전신이 반드시 되어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거울 봤을 때 뭐 뒤랑 어깨랑 골반이랑 발 뒤꿈치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그렇죠. 척추의 축은 귀 라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귀 라인하고 섰을 때 엉덩이 옆에 정도, 중간 정도 그 라인하고 맞게 맞춰놔야 돼요. 그럼 그거를 거울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허리가 C자가 됐는지, 그러니까 밑에 허리를 살짝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오리궁뎅이를 만든다는 느낌. 그렇죠. 그 궁뎅이 힘을 약간 준다는 느낌. 세 번째는 맥켄지 신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를 요추 전만 상태로 신전시켜서 뒤로 밀려나온 수액을 중력과 함께 앞으로 밀어줌으로써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운동들만 하면 맞나요? 물론 이 운동을 해서 다 낫지는 않겠죠, 모든 환자가. 근데 많은 환자들이 이걸로 해결이 되고, 특히 급성기 때 이 운동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수술로 가거나 아니면 뭐 신경이 마비되거나 그런 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응급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를 진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 허리에 안 좋은 자세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쪼그려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장시간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자세들은 척추에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항상 허리를 반드시 하시고, 만약에 허리가 반듯하더라도 반드시 50분에 10분 일어나서 허리를 펴주는 운동들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가 좋아지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척추 질환은 척추의 축이 깨지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척추의 자세를 항상 바르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척추의 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이후에는 주변 근육과 구조물들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운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척추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은 최소화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척추가 약해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척추 질환이 오랫동안 관절이 약해진 환자들은 저녁 때 잘 때 정말 많이 아파요. 그분들은 아침 운동이 좋죠, 당연히. 아침에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급성으로 생기거나 저녁 때 자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협착증이나 그런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운동, 꾸준히 하는 운동, 저녁 때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들이 좋기 때문에 저녁 운동이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것은 하는 게 제일 좋죠. 척추 협착증은 꼭 수술해야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척추 협착증이라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죠.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퍼센티지가 10%, 20%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퇴행성 척추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경이 죽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만큼 아프냐, 그 두 가지가 문제고, 척추 협착증이 있어도 신경이 죽을 만한 여지가 별로 없고 뭐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약물 치료나 운동이나 시술로 해결되는 거고, 하지만 증상 자체가 심하지 않더라도 영상학적으로 굉장히 협착증이 심해서 신경이 죽을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은 영상학적으로는 심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하면 수술을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 자체는 디스크 질환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질환은 그 중에 일부가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협착증은 구조적인 변화,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자라고 신경이 좁아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실제 수술의 퍼센티지도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이 좋아질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가늠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해부학적인 변화를 인해서 신경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척추를 안정시키는 자세가 되게 되면 이 신경이 좁아지는 것들이 다시 자극을 주는 영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의 증상도 완화가 되고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도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척추 질환은 거의 대부분이 척추의 불안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잖아요. 척추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는 허리를 무리하게 쓰거나, 또 하나는 안 좋은 자세로 있거나, 그 두 가지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떠나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고 하면 꾸준히 이 내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과 동작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관리 잘하면 평생 수술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나이가 60, 70이 넘어가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70이 넘어가신 분들의 거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반 분들이 협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 일부가 병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는 거고, 즉 그 이야기는 협착증이란 질병 자체는 고령이 되면 될수록 그게 호발이 되고 계속 누적이 되는 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인들이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협착증 진단을 받았어도 많은 환자들에서는 수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을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나을 수 있다는 개념은 통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이 낫는다는 개념은 정상을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의사들하고 환자분들의 낫는다는 개념은 조금 괴리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편감을 없애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100% 낫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세밀하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뭐 수술이나 시술을 해서 환자분들의 70에서 80% 정도의 개선이 있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것은 90에서 100% 정도의 개선을 느낄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는 다 나을 수 있다에 그 정도의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협착증은 좋아질 수 있어요? 척추가 안정이 되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도 줄어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황색인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약해진 척추를 강화시켜 주는 거하고 나쁜 자세를 교정을 하는, 척추가 이런 구부정한 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체크를 해보고 내가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써야 되는 그런 동작들을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허리를 안 쓰는 동작들로 바꿔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척추 질환이 오랫동안 관절이 약해진 환자들은 저녁 때 잘 때 정말 많이 아파요. 그분들은 아침 운동이 좋죠. 당연히 아침에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급성으로 생기거나 저녁 때 자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협착증이나 그런 환자분들은 지속적인 운동, 꾸준히 하는 운동, 저녁 때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들이 좋기 때문에 저녁 운동이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것은 아침, 점심, 저녁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척추의 근육을 키워주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걷기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척추 관절을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골반 운동이에요. 그리고 약화된 근육들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하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는 게 좋겠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아침에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녁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환자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무조건 아침에, 무조건 저녁 때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척추협착증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해부학적인 변화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이 증상의 완화만으로도 환자분들은 충분히 좋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척추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을 1만 명은 넘게 수술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척추관 협착증은 그 수술 환자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척추관 협착증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척추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행동만 하셔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니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정해진 병원, 하나의 병원에서 꾸준히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관리를 받는 거예요. 수술이나 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예전에는 척추 질환,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면 수술하면 땡, 아니면 시술 받으면 땡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 이야기고, 그 생활의 패턴이 어느 정도 노령화돼서 줄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70, 80인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고령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퇴행성 척추관 질환은 계속 반복적인 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에서 꾸준히 병원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환자를 수술했을 때 그 학술적으로 그것을 체크하는 포인트를 보면, 수술 전, 수술 직후 6개월, 1년, 2년, 5년을 체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면, 이 환자가 질병이 있을 때 그걸 치료를 했더라도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5년이나 뭐 10년이 지나야지 그것이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디스크 수술을 받았더라도 그 이후에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나빠지는 과정을 갔다가 또 다른 데 생기기도 했다가 하는 여러 과정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는 재발이나 다른 척추 질환이 생기는 그런 기회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척추 퇴행성 질환과 관련돼서 진통제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통 소염제를 많이 먹으면 위가 상한다든지, 아니면 진통제는 진통 효과 말고는 치료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개념들이 지금 너무 팽배해 있어가지고 실제 환자분들이 꾸준히 치료해야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진통 소염제는 염증을 줄이는 치료제예요. 물론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진통제 역할도 하지만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약이 굉장히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수술 전 또는 수술 후에 통증이 줄기도 하지만, 수술 후에 내 몸이 회복된 데는 염증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최근에는 퇴행성 척추 질환 또는 퇴행성 관절 질환들을 회복시키는 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꾸준히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내 척추가 또는 퇴행성 관절 부분이 수술 후에 내 몸이 충분히 회복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퇴행성 질환이 생겼으면 운동을 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척추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 걷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등산이나 자전거 등은 척추에 좋은 운동이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척추에 무리가 가는 운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동을 한다고 해서 모든 운동들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상태에 맞고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척추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뭐 허리가 아팠다거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무거운 거 든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오랫동안 장시간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는 건 안 좋은 자세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분들이 가사일을 할 때 허리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뜻 보면 허리를 많이 쓰지 않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내가 팔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동작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꾸준한 재활 운동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세 교정.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 교정은 평상시에 자기가 앉는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척추를 맞춰주는 쿠션이나 아니면 맥켄지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척추 관절을 맞춰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근력을 키워주고 관절을 맞춰주는 꾸준한 재활 운동들, 뭐 걷기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자전거나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척추의 운동은 꾸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6개월, 1년, 2년 그렇게 계속 해야지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일반인들에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의사분들이 척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키워진다 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키워져요. 원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5가지를 열심히 지키다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돼요? 척추관 협착증은 그동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질환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의학 파트 분야에서도 중요한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 미래에는 척추관 협착증은 굉장히 중요한 의학의 분야가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이고 본인의 삶의 라이프 퀄리티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평균 연령이 증가되고 노인의 퍼센티지가 증가되면 될수록 이 질환은 급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퇴행성 척추 질환 자체가 의학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될 거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척추관 협착증이 될 거예요. 지금은 60, 70, 80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그 다음에 꾸준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5가지 문제는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통증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그러면 그러지 않고 문제가 해소가 됐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셔서 꾸준히 관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척추 질환은 수술만이 답이 아니에요. 시술만이 답이 아니고 비수술만이 답이 아닙니다. 척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수술, 수술, 운동, 재활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꼭 청담 해리슨 병원을 찾아주세요.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을 관리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질환은 예전에는 한 번의 수술이나 한 번의 시술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인류의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이 척추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운동,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약물,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재활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척 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 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